네, 안녕하세요. 꿈과 행복을 찾아서 파랑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민청 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요, 2015 도심권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에서 공유 콘서트가 곧 시작됩니다. 50+ 꿈을 향해 날다. 네, 시민청 태평 홀에서 지금 진행될 예정인데요. 네, 저희 파랑도 TV에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에 시작되겠습니다. 거기가 빈자리고, 일단 빈자리 안 안내분들 자리 좀 정돈 좀 해주세요. 앞에 자리 있습니다. 못 들었어요. 이게 누구지? 아, 예. 메인 한번 해주시고. 사회자님 준비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5년도 도심권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공유 콘서트 50+ 꿈을 향해 날다 진행을 맡은 도심권 이모작 열린학교 강사 김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연말 맞이해서 많은 행사와 모임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심권 이모작 센터에서 중장년층의 활기찬 인생 이막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의 꿈에 날개를 달고 실현하신 강사님들이 주체로 해서 준비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먼저 이모작 열린학교 콘서트가 진행될 거고요. 15명의 열린 강사들이 특색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SNS 32명의 동료들이 함께 발간한 50+ SNS 하늘을 날다 출판 기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즐겁고 행복한 소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유 콘서트를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콘서트를 주최하신 도심권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김정태 센터장님의 축사로 행사의 문을 열겠습니다. 김정태 센터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화기애애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이제 저희 센터가 오랜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고령화 세대로서 은퇴 노후 생활을 이제 어떻게 활기차고 이제 보람 있게 갖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정부도 그렇고 우리의 공통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저희 같은 센터를 서울 전체에 계속 확대하는 시책을 이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이제 준비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콘서트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진행한 열린 이모작 학교 또 SNS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고 또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이런 지식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공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활기찬 인생 이모작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센터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15년 도심권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공유 콘서트 50+ 꿈을 향해 날다 첫 시간으로 지난 1년간 이모작 열린학교 강사들이 숨가쁜 활동과 오늘도 공유 콘서트를 하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작 열린학교 임건홍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열린학교 강사일기 회장 임건홍입니다. 오늘 발포식 일정 중에도 저희 열린학교 강사일기 콘서트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비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열린학교 강사일기 15명은 2015년 4월 도심권 인생이모작센터의 열린학교 강사 양성 프로그램에 따라 지난 9개월간 단계별로 다양한 활동을 하였고 오늘 마지막 마무리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열린학교 강사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예비 부모들에게 인생 이모작을 계획성 있고 성과 지향적으로 설계하고 진행하도록 돕는 인생 도움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강사 일기 전원은 저희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사회의 인생 이모작을 위하여 재도약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이정표 역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각오에 대하여 오늘 참석해 주신 내외 기관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열린학교 강사 일기 콘서트의 귀한 시간을 할애 참석해 주신 내외 기관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강사 일기 심사 및 발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15명의 강사를 4월 24일 날 선발했습니다. 연이어서 선발된 강사들은 오리엔테이션과 워크숍을 실시를 하였고요. 5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는 저희 강사 일기에 대해서 강사들이 열린학교 운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월 29일 날 저희 강사 일기를 자문하시는 자문위원단 회의가 있었고요. 16 평가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강사 2기 모집이 있었는데요.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강사 모집과 같이 인터뷰를 통해서 강사 2기들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15명의 강사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저희들과 마찬가지, 인생과 마찬가지로 오리엔테이션과 워크숍이 진행이 됐었고요. 일기 강사들은 먼저 5월 20일부터 7월 18일까지 16개 강좌로 진행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사 2기들은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15개 강좌를 개설을 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정규 강좌는 9월 10일부터 현재 계속 12월 말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건홍 회장님의 소개를 들어보니 지난 1년간 이모작 열린학교 강사들의 꿈이 실현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5명의 강사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고 싶지만 오늘은 그중 5분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강연자는 100세까지 뭐하고 살까의 주제로 강의하실 김기령 강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100세까지 뭐하고 살까? 강연자 김기룡. 100세까지 뭐하고 살까? 호모 흔들어도 들어보셨습니까? 평균 수명 100세를 산다는 현재의 인류를 지칭한 신조어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 100세. 여러분, 뭐하고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까요? 100세까지 뭐하고 살까에 대해 수없이 생각을 거듭한 결과 제 나름 4가지 삶의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그 삶의 원칙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분명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다가 간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로 하는 곳,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동화구연을 배웠고 경로당 코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주에 한 번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동화구연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에 3번 경로당에 다니면서 경로당 어르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제가 사는 4가지 삶의 원칙입니다. 첫째, 나를 위해서 살고, 둘째, 잘하는 것을 하고 살며, 셋째,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고, 넷째, 이웃과 함께 살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별반 다르지 않는 제 삶의 얘기 4가지를 하는 이유는 은퇴한 시니어들에게 다가오는 공통적인 문제, 앞으로 뭐하고 살지? 어떻게 살까?에 대한 하나의 본보기 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 때문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이모자 앞날을 기원하면서 100세까지 뭐하고 살까? 강연자 김기룡이었습니다. 다음은 장영희 강사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와 철수 이야기 아시죠? 영희야 놀자, 장영희입니다. 내 인생의 책 한 권. 당신의 책으로 당신을 말하라. 여러분, 내 인생의 책 한 권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난 11월 도심권 인생이모자 지원센터에서 시니어 17명이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요즘 일상에서 느끼고 있는 일, 친구, 여행, 귀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을 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있죠?
책 제목은 더불어 사는 나무들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다가 방에 누워서 지난 삶을 돌아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알프스의 소녀를 읽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도 책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않은가?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나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으며 지금의 꿈은 뭐지? 뭘 잘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야? 길을 걸어도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도심권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열린 학교를 찾은 것이 인생 이막의 저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돈 벌어서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 속에 빠져있던 나에게 공동체라는 말이 무척 낯설었어요. 그때 난주일기를 이순신 장군의 난주일기를 보게 됩니다. 난주일기에서 별 쓸말이 없는 날은 맑았다, 흐렸다, 비가 왔다 이렇게 쓴 것을 보고 나도 기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록을 하면서 매일 나의 이야기, 나의 관심사를 써가기 시작했고 블로그에는 내가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그곳이 나의 기도처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쓰다 보니 호기심이 생겨났고 나는 아직도 애인이 필요하다 이런 책을 내게 됩니다. 여기에는 가상의 애인을 설정하고 내가 산에 갈 때, 내가 공원에 앉았을 때 내 머리를 손으로 빗겨주고 그랬던 그 사람에게 가상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글을 쓰게 됩니다. 저는 우울증이 깊었습니다. 매일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글을 쓰고 하다 보니 자서전 쓰기 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또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10권도 넘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서전 쓰기는 위대한 사람만이 쓰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쓰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00세까지 뭐 하면서 살지 하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점점 성숙해지고 성취해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숙하는 것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96세까지 연주를 하는 파블로를 보면서 3시간씩 4시간씩 연습을 하는 파블로를 보면서 저는 성장하는 느낌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내는 비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무엇을 할까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한 시니어는 종이 비행기를 하루 종일 날리고 종이 비행기 대회를 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 만드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할 수 있는 일을 골라서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이모작 열린 학교로 오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책상마다 세상의 사람들의 책상마다 한 대의 컴퓨터가 놓이는 상상의 꿈을 이루었듯이 자서전 장영희는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책상에 자서전이 놓이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는
별명이 있습니다. 매일 한 줄이라도 쓰는 여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나의 이야기를 글로 기록으로 남기고 자서전을 씁시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은찬 선생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함께 나누자 너와 나만의 꿈의 대화를 좀 긴 제목의 강연을 김찬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지금 간절히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혹시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저희 20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떨어지는 법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손을 뻗었었죠. 재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그 학원비를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기통을 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학원을 다녀서 합격을 하죠. 하지만 합격을 했다고 해서 입학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입학금이 있어야 되는데 불행히도 입학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융자금, 대학생 융자가 처음 시작됐는데 국민은행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에서 서류를 해오십시오라고 그 해오라는 서류 중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서류는 계약서와 인감 증명 그리고 주민등록 3개뿐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보증인을 세울 수 없었던 저는 대학 입학금 마련에 실패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대학을 없구나 포기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제 친구는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야, 이걸로 입학해.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돈은 그의 어머니가 6개월 동안 솜트름 기계를 돌려서 만든 친구의 2학년 1학기 등록금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그 친구의 집안 형편은 아버님이 아프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집안 전체를 책임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쭈삣거리는 저에게 친구가 다시 봉투를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투자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군대 갈 거야. 저에겐 화줄기 빛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저와 제 친구는 다시 친구의 등록금을 위해서 여기저기를 뛰어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20살짜리가 47만 원을 구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저와 제 친구를 불렀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짧게 이야기하셨어요. 내 아들의 친구이니 너도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라. 제 친구는 어머니께 너무 미안해서 울었고요. 저는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친구의 모습 때문에 울었습니다. 한참을 같이 부둥켜 울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을 보면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야, 우리가 뭐 이렇게 나쁜 일을 한 것 같진 않아.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하늘이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 도움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 얘기는 맞았어요. 주위의 분들이 도와주셔서 친구도 등록을 하게 되었고 저희 20살은 이제 검은색에서 이렇게 녹색으로 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친구는 그 군대를 갔다 와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민을 가서 지금 현재는 애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청바지 회사에 다니면서 12년간 청바지 회사를 다니고 그 다음에 제 작은 창업을 시작해가지고 작은 성공도 이룹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저희 가족을 데리고 그가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까지 날아갔죠.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멋진 길을 달리면서 워키토키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멋진 장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 사업의 가장 커다란 적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물건이었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값싼 물건을 만들지
그래서 제가 중국의 시장 조사를 나가게 되는데 그곳에 이렇게 열악한 작업 환경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아직 우리의 적성을 되지 않아 라고 제가 잘못 판단하게 되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 회사는 안타깝게도 정리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이제 저는 일행 기업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펼칠까, 뚫고 나갈까 고민하던 중에 저는 그때 불기 시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이 사회적 현상을 보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도구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훨씬 크게 확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창업해서 사업을 하면서 받은 이런저런 경험들이나 기술들을 처음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중소상공인들의 마케팅을 도와준다면 저에게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도시권 인생 의무작 지원센터에서 열린 강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고 저는 그곳에 그것을 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창업이나 마케팅 말고 정말 내가 재밌어서 즐거워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의 취미를 살린 강의?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 강의 제목으로 팝 속에 흐르는 역사 이야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열린 강사 일기에 발탁되고 영광스럽게도 첫 번째 강연자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인생의 문장 쓰다 강사가 된다는 것은 저에게는 자신과 용기를 함께 주는 거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여러 가지로 여러 곳에 강의를 제안하게 되는데 특히 올해 초에는 문체부에서 주최했던 기류에 입문하게는 음악도 아니고 마케팅도 아니고 창업도 아닌 또 다른 저의 취미인 야구 얘기를 접목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다시 팝송으로 북경도서관과 협업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다시 팝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죠. 제가 20살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제 친구가 저에게 도움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우정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났죠. 다 50살이 되었습니다. 50살에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또 다른 친구가 저에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의 50살은 그냥 30년이 지나 생긴 걸까요? 20살에서 50살이 오는 동안 30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면서 남들과 다른 기술과 경험을 갖게 되셨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제대로 잘 정리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한 새로운 현상은 돈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기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인터넷과 접목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친구입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못 치는 기타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가면서 불렀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제 강의를 마치려 합니다. 좀 키워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도약하신 우리 세 분의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 자리를 더욱 빛내기 위해 축하 공연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이 역시 열린학교 강사님들이 오랫동안 땀 흘려서 준비한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다 함께 차차차 댄스팀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열린학교에서 시니어 1자리 창업 메커니즘을 강의하는 강사 1기 최철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금융 강사 김정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댄스 스포츠 강사 강신영입니다. 전통 음식 전문가 이모키입니다. 시니어 플래너 노대석입니다. 엄마보다 맛있는 아버지 요리 박미령입니다. 예, 강신영 강사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분야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강사님이신데 어떻게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나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시간 내서요. 한 달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멋진 공연을 보여주셨죠? 네, 선생님이 훌륭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김정신 강사님께서는 재무 분야의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댄스 공연 어려우시지는 않으셨나요? 네, 열린학교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강사 콘서트 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이렇게 연습하는 동안에 끈끈한 정도 생기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희정 선생님은 요리도 굉장히 출중하게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댄스 실력 보니까 굉장하시죠? 예, 언제 이렇게 실력이 좋으셨는지 감탄스러운데 앞치마 대신 댄스복을 입고 공연을 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네, 어릴 때부터 춤을 좋아해서요 하게 됐는데요. 연습하는 기간 동안 이 차차차 음악보다 더 신나고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것을 즐기고 도전하는 열정적인 강사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강연자 두 분을 더 모시고 꿈꾸고 비상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진 인생 경험하기 김태희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른 분보다 박수가 좀 많았죠? 왜냐면 저하고 같이 수강하신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어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태희 오빠 김태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여기서 하시더라고요. 저희 오늘 여기서 하려합니다. 영상 따라오셔야죠. 영상. 예.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이름은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이름은 기억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경가입니다. 조경 설계를 하는 사람인데요. 또 어설픈 도시농사꾼이기도 하고요. 저는 제가 최근은 아니죠. 좀 됐지만 한 두세 군데 정도는 아마 아실 만한 곳을 설계를 했어요. 성북구에 혹시 북서울 꿈의 숲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저 양천구에 가시면 서서울 호수공원이라고요. 네, 거기 있는데 그곳은 제가 좀 재밌는 아이디어를 좀 냈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까지 내려가는 길이가 직선거리가 한 5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무 시끄러워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근데 그곳에 소리 감은 분수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내려갈 때 84dB이 되면 분수가 올라오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몇십 개가 있는데요. 그게 시간에 맞춰서 저절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그런 걸 하게 됐죠. 저는 대학을 창경궁 옆에 있는 학교를 다녔었어요. 근데 그곳에서부터 이제 매일 그 개구멍이라고요. 옛날 우리 다닐 때는 조그만한 구멍을 하나 뚫어놔가지고 궁궐로 막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었거든요. 근데 그 개구멍을 통해서 가면 창덕궁 후원을 거치고 그 다음에 창경궁을 거쳐서 종묘를 거쳐가지고 종로로 나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제가 조경을 전공했지만 그래도 약간 전통 조경을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머리로 배운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웠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어떻게 넘어가죠? 좀 넘겨주실래요? 예. 어느 순간에 제가 궁궐에서요 이렇게 역사 문화 해설도 하고요, 나무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건축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여기는 이제 덕수궁의 중화전인데요, 이렇게 역사 문화도 해설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가장 자기가 좋은 것,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언제나 행복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항상 행복할 수만 없었던 것 같아요. 작년 초였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아시죠? 평창 동계올림픽은 활강 코스는 평창에서 열리지만요, 대부분의 실내 경기는 강릉에서 열리거든요. 근데 강릉에 있는 스포츠 컴플렉스를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스피드 스케이트장, 피겨 스케이트장, 아이스하키장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공간인데요. 그곳에서 그렇게 설계를 다 마친 한 97%? 한 8% 했을까요? 그 정도 했는데 부도를 맞게 됐어요. 부도를. 원청사로부터. 정말 아찔했죠. 그리고 그 압박감은요, 말할 수 없는 그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절실했고요.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주변에 있을 텐데요. 그때 그 상황이 닥치니까 난 이제 어떡하지? 이거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만 매달릴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다른 또 대안이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내가 여기서 좀 뻗칠 수 있는, 여기서 좀 탈출할 수 있는 방법,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여기를 넘어가야 될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마침 그때 도심권 이모작센터에서 열린 학교 강사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었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궁궐에서 역사문화 해설도 하고 조경, 건축, 또 나무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도전을 했죠. 그래서 열린 학교 강사를 통해서 강의실에서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궁궐의 답사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을 같이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나누며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 나중에 내가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요, 다른 것보다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시면 언제나 좋은 역할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열린학교 강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느낀 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한 5가지 정도는 제가 노하우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수강생 분들 외에 저 또한 같이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배운 거를 오늘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그냥 말로서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묻지 않은 얘기입니다. 웃느냐 안 웃느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지더라고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두 번째는 사진 예쁘죠? 두 번째는 감동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감동하시는 분은요 확실히 틀려요. 진짜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감동하시는 분은요 행복하실 겁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였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은요 더 행복감을 많이 느끼신다고 해요. 네 번째는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건 잠깐 말씀드리면 천국과 지옥의 밥상은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은데요,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팔 길이보다도 긴 포크와 나이프로 천국에서는 서로 먹여주지만 지옥에서는 자기가 먹으려다 보니까 하나도 못 먹는다는 거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전 속담에 콩 하나라도 쪼개서 나눠 먹는 그런 속담이 있었잖아요.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혹시라도 이 시간 이후에 나가실 때 조금이라도 여유 있으신 분은 좀 못하신 분한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중에 라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하자.
지금 행복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스크림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이스크림은요, 우리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이렇게 뭐 사가지고 오면 맛있는 거는 내가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먹어야지. 나중에.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별로 맛 없잖아요. 네? 우리 그런 거 느꼈잖아요. 그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그러셨던 분이에요. 네. 그렇게 나중에보단 지금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런 모습 너무 좋잖아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해변에 가면 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거기까지 가야 될까요? 그러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네. 이런 모습들처럼 여행은요, 우리가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거지만 여행은 요즘은 어떻게 가나요? 이제 그러니까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좋은 사람들과 좀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요. 여행은 언제 가셔야 되냐면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 나중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언제? 지금 가셔야 됩니다. 지금 가셔야 되고요. 이제는요, 아침에 지금 이거 해 뜨는 광경입니다. 해 지는 광경이 아니고요. 아침에 해가 뜰 때는 이제 무조건 나가세요. 무조건. 나중에 지치더라도 무조건 나가세요. 그렇게 해서 뭐든지 이제는 지금 행복한 순간을 만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매일이 희망이고 매일이 감동인 사람이 행복한 생활을 한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모든 걸 주도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아까 우리 차차차 춤 추셨잖아요. 그분들이 다 제 동생 같죠? 머리 색깔만 보면. 그죠? 근데요, 다 저보다 형님, 누님 되세요. 근데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나에 미쳐서 열심히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열린학교 강사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고 또 다른 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기회도 가졌잖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연은 우리 이쁜 언니 서원자 선생님 모시고요. 하겠습니다. 네, 박수 맞아주세요. 혼자보다 함께 여럿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석원자입니다. 퇴직 이후에 우리는 다양한 만남을 갖고 다양한 공간에서 많은 커뮤니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만날 때 어떤 인사들을 하고 계시죠? 오늘 이곳에 오셔서도 다양한 인사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예전에 배고프던 시절에는 만나면 어떤 인사들을 주고받으셨나요? 예, 식사는 하셨는지 아니면 밥은 먹었어? 이렇게 해주면 그것이 아주 미덕 있는 인사말이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러한 인사말보다 먼저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지금 웅성웅성 하시는데요. 혹시 오늘 만나셔서 혹시 이런 인사를 말씀을 들으셨나? 요즘 하는 일 잘 되세요? 이렇게 물으시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퇴직 이후에 이렇게 물어보실 때 하시는 일이 있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거 무슨 답을 합니까? 답답하시죠? 그런 경험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100세 시대를 맞이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예전에 무엇을 했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현재 어떤 일을 할까,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일하면 앞으로 20, 30년을 이렇게 멋지게 살아갈까가 아마도 초미의 관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이렇게 먼저 말하는 거죠. 무슨 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일이 현재 잘 되고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한 5, 60세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직장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으셨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는 좀 여유롭게 살고 여행이나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긴 수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 30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지 전직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도 20살 시절에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좀 더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자녀를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기를까? 더거리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40에 다 됐을 즈음에서 저는 그때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늦가기로 시작한 사회생활이니만큼 또 남보다 더 잘 되려고 그때도 역시 아주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 얼굴을 보니까 50을 훌쩍 넘어서 중반에 중장년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시점에는 퇴직이라는 걸 또 생각을 하게 되죠. 퇴직 이후에 나머지 삶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도 고민을 하면서 과감히 사표를 내고 이제 50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50대 중장년은 그렇게 젊었을 때보다 몸도 재지 않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지질 않아요. 둔하죠. 그 다음에 생각도 그렇게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할 만큼의 그 이성적인 것이 더뎌집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년은 이제 서서히, 천천히, 차분히 하자. 그리고 살면서 저는 그렇게 많은 그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좀 차분히 내려놓고 다시 배우고 익히면서 천천히 나눔의 시간을 갖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도 묻습니다. 퇴직 이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고요. 저는 퇴직 이후에 창업도 했었습니다. 창업도 해보고 그래도 좀 더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던 중에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시니어 비즈니스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퇴직 이후에요. 그래서 그러한 공부 현장에서 만나신 분들과 스터디 그룹도 형성하면서 시니어들을 공부를 하는 RGO 시니어 아카데미 협동조합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협동조합에서는 퇴직 전직 지원을 도움을 주는 강사님들이 모여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각종 공무원 연수원에서 교육도 하시고 또 대학교에 학과 개설도 하셔서 시니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이러한 그 조합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열린학교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의 열린학교 강사로서 서권자의 인생 이박 스토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니어 뷰티 쪽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인생 이막 제2의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자기관리에 필요한 용모에 대해서 교육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앞 페이지로 2번 정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린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강사님들이 나오셔서 강연도 하시고 공연도 해주시고 저 위에 현수막에 지금 열린학교라는 말은 지금 없지만 50 플러스 꿈을 향해 날다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는 열린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열린학교는 종로 3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심권 인생인모작 지원센터 내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는 퇴직 이후에 강사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서 학생으로 자발적으로 모이셨는데 그 자발적인 거는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고 앞서 강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선발 과정을 엄격히 거쳐서요. 그래서 그렇게 학생과 그 다음에 강사님들의 다양한 아까 제보도 계시고 또 댄스도 있으시고 다양하시죠. 요리도 있으시고요. 그러한 강사 콘텐츠를 다양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교육 활동도 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러한 실력이 검증이 되시면 인재단에 등록이 되십니다. 인재단에 올라가시면 향후 다양한 교육 활동도 할 수 있으십니다. 이러한 열린 학교는 우리들이 다녔던 학교의 개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마도 다니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열린 학교에 오시고 싶으신가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50+ 열린학교 강사님 15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활짝 웃고 미래의 꿈을 향해 날개를 펴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2016년 신나고 재미있는 저희 열린학교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나 뵙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5분의 강연이 끝났습니다. 어떠신가요? 2016년도 나도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셨나요? 예. 아마 이 자리에서 나도 내년에 뭔가 새로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해봐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다지신 그런 시간이 또 되신 분도 계시고 이미 또 인생 2막을 잘 준비해서 진행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인생 2모작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도심권 2모작 지원센터로 오십시오. 훌륭한 분들과 함께 하시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린학교 강사님들을 앞으로 모시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우리 15분의 열린학교 강사이십니다. 우리 강연자들의 공통적인 그런 강연의 내용은 지금 여기에서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기억하시겠죠? 예.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열린학교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부 열린학교 콘서트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2부 50+ SNS 하늘을 날다 출판 기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진행되기 전에 공유 콘서트 소감을 담은 1기 강사님들과 2기 강사님들의 소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1기 열린 강사 김보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